노후에 믿을 건 이것뿐. 자식이 아니라 결국 나입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내가 아프면 그 집은 조용해집니다. 자식이 효도해도 내가 돈이 없으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7080 어르신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를 준비했을 겁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자식이 잘 되면 괜찮다고 막연히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젊을 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 친구가 하나둘 먼저 떠날 줄, 병원 대기실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게 될 줄. 한 79세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세상이 작아졌어요. 예전엔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갔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무너지고 무릎이 아프고 당뇨가 시작되니 세상이 지방 거실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건강은 있을 때는 공기처럼 당연하지만 잃으면 숨이 막힌다고. 우리는 젊을 때 몸을 함부로 씁니다.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그 버팀이 10년 후에 통증이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여행을 못 갑니다. 자식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100명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건강이 상팔자다. 아침 6시 공원에 나가보십시오. 70대 어르신들이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분들은 압니다. 하루 30분이 10년을 바꾼다는 걸. 걷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의 10년 뒤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고 박완서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포기하는 것이다. 몸이 힘들어도 관리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면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리할 걸. 후회는 항상 늦게 옵니다. 건강은 모아둘 수 없습니다. 오늘 쓰면 내일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해야 합니다.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 물 1.5리터 마시기, 저녁 늦게 과식하지 않기,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이 4가지만 해도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상팔자는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자식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노후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건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을 지켜도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두려워했던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계속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아들아, 이번 달은 괜찮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생활비를 받는 순간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집니다. 7080 어르신들이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무겁게 말한 것. 돈이 없으면 마음이 작아진다. 자식은 잘 삽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도 대출이 있고 그 아이도 학원이 있습니다. 알기에 부모는 더 말하지 못합니다. 병원비가 나왔는데 이번 달만 조금. 그 말이 목구멍에서 멈춥니다. 한 83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눈치가 보이더라. 그날 이후로 그분은 병원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준비된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을 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사소한 일이 존엄을 지킵니다. 투자자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돈은 자유를 사는 수단이다. 노후의 돈은 사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위한 것입니다. 6개월 생활비 비상자금,
고정지출 점검, 연금 수령 구조 점검, 무리한 보증 투자 금지,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한 말, 보증 서지 마라, 고수익에 흔들리지 마라.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노후의 돈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을 드러낼 뿐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돈이 준비된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든든함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가장 무서운 현실, 외로움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깁니다. 전화벨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날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연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친구는 하나둘 부고장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이 조용합니다. TV를 켭니다. 사람 목소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이 말을 하신 81세 어르신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TV가 친구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삽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사람, 요즘 어때? 라고 묻는 사람, 그 존재가 생명줄입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고독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친구는 보험이다. 병원 보험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사람 보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기 모임 하나, 산책 친구 하나, 전화할 사람 2명, 이 3가지만 있어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인 도종환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 만들기, 일주일에 2번 전화하기, 동네 취미 모임 참여하기, 봉사활동 한 가지 시작하기. 처음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3번째부터는 편안해집니다. 관계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병실에 누워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통장이 아닙니다. 누가 와줄까? 그 질문입니다. 상팔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의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 있고 돈 있고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빨리 늙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이 먼저 늙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해. 이 말을 하는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습니다. 같은 75세인데 누군가는 60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90처럼 보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배우고 있느냐, 멈췄느냐. 동네 문화센터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수업이 열립니다. 사진은 어디로 가요? 문자는 어떻게 보내요? 처음엔 다들 서툽니다. 서로 웃습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 교실 안공기는 이상하게 적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엔 처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배우는 외국어, 처음 잡아보는 붓, 처음 써보는 블로그. 배움은 뇌를 깨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존감을 살립니다. 나 아직 할 수 있네. 이 감각이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어르신의 한마디, 78세 어르신이 유튜브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상 하나 올리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회수 23이 나왔습니다. 그날 그분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배움의 힘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스마트폰 기능 3개 더 배우기, 외국어 단어 하루 5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눈은 반짝입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은 흐려집니다. 노후는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태도가 만듭니다. 오늘 배우는 하나가 내일의 젊음을 만듭니다. 배움은 수명을 늘리지는 못해도 생기를 늘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배움도 있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지막 하나, 마음의 방향,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갑니다. 결국 남는 건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병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 그런데 한 분은 웃고 한 분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무릎 수술을 앞둔 두 어르신, 한 분은 말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른 한 분은 말합니다. 그래도 고칠 수 있으니 다행이지. 수술은 같습니다. 회복 기간도 같습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는 달랐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마음이 회복을 당긴다고. 긍정은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괜찮다. 이 한 문장이 삶을 지탱합니다. 100명의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한 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버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숨 쉬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 들을 수 있는 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세어보기 시작하면 삶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였던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태도만은 빼앗을 수 없다. 상황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바로 거기서 갈립니다. 자식이 멀리 살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아주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비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7080 어르신 100명이 돌아서며 남긴 말, 다시 살아도 건강부터 챙길 거다. 돈은 준비해 둘 거다. 친구를 더 많이 만들 거다. 배우는 걸 멈추지 않을 거다. 그리고 덜 화내고 살 거다. 상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30분 걷고 한 통 전화하고 한 줄 배우고 한 번 웃으십시오. 그게 쌓이면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자식 덕에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한 덕에 삽니다. 오늘 하루가 10년 뒤의 나를 만듭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